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유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문학에 나타난 국난기의 편상으로 되어 있고 시조를 통해 본 병자호란이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작성자는 유창순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앞부분에 목차하고 지금 여기 이름하고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유창돈, 유창순 이렇게 그 이름이 다르게 돼 있는데 원래 이름 유창순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2010년에 돌아가셨고 국무총리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뉴스에서 몇 번 들었던 이름 같아서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병자호란인데요. 지금 이 당시 그러니까 1953년도에 그 사상계의 글 보면 52년도 사상계의 글 봐도 대체로 조선을 아주 안 좋게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일제의 그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을 때 느끼는 것은 일제감정기를 당했던 조선, 그 조선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심리가 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대체로 상당히 비판하는 형태로 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도 이제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민족이 독자적인 문화를 개봉하는 제1단계는 바로 삼국시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조선, 우리는 이제 지금 당군조선이 우리 민족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식민사관의 영향인지 안 그러면 삼국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실제 정사에 제일 오래된 책이고 그 책에 이제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역사를 삼국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함은 이제 삼국시대부터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려부터 조선 말에 걸쳐서 이때 이제 고려는 대체로 그 만적의 난이 실패한 이유, 그 김부시기가 정권을 잡은 이유 이렇게 이제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에서 2조 말에 걸쳐서 언제 우리 민족으로서 민족다운 살림, 이 살림이라는 것은 민족답게 꾸려간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가? 기억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의 살림, 우리가 꾸려가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원의 것이었던지 혹은 외적의 북진을 막는 것이었던지 또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우리 민족 위주의 삶을 과연 살았는가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병자년 국치에서도 우리의 지배층은 살림을 갖지 못한 슬픔의 반성보다 먼저 대명제국에 대한 주종 의리를 위해서 사후 수습에 급급하게끔 자신의 생활을 아득히 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이제 사대주의화되고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잃어버려서 일본에 전쟁 한 번 안 하고 나라를 뺏기게 된 것은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국치를 당하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청나라에 종속하는 그런 의식이 많고 그 이후에 왕족이나 귀족에서는 단 한 번도 자주적인 결정을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자주적 개념 자체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데 그거의 시초가 바로 병자호란의 국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치를 당했으면서도 이 당시의 지배층은
우리가 대명제국의 문화를 이어받지 못했다라는 형태로 전쟁 이후에 전쟁을 수습했을 뿐이지, 진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 이때부터 사실 조선은 망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1호 보면은 일제하에 36년간은 실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과 국가란 무엇인가를 교시해 준 뜻있는 어떤 실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혀 민족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 36년간이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깨우는 바로 그 실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대륙천하의 절대적인 존재의 붕괴라는 경이적인 현실을 우리들에게 목도시켜 주었고, 고질화된 대륙 추종 사상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우리들도 우리 민족의 살림을 구성해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의 국가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각성심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국난을 당하고도 국가기구의 철저한 파괴를 또 당하고도 어떤 거족적인 재건으로 우리 민족으로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방안은 기도된 바가 전혀 없는 것이 조선이고, 지도자들의 혼미한 4대 정책의 연속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존재를 망각하게까지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결국은 넘어가는데도 아무런 의미를 또 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전도의 항복을 강요당하기까지, 또 항전파의 지사들이 왕족과 함께 납치당하여 북행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도 그러한 국난을 겪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들은 그 어떤 국가 운영의 지침을 세웠던 것인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일월도 예와 같고 산천도 의구하되 대명문물은 속절없이 간데 없어서 천운이 순환하니 다시 볼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효종이라는 효종이 이제 글을 적었는데요. 이 효종은 이제 그 병자호란 때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형이 있었는데, 형이 돌아와서 암살당했는지 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효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효종이 북벌로서 아주 청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되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대명문물은 사라졌지만 천운이 순환하니 또 올 것이다. 왔으면 좋겠다.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이 이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하고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없는 망한 대명 풍속, 그거를 다시 살렸으면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우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병자년에 받은 국민의 고욕은 다시 받지 않기 위한 절들한 어떤 기원에서였던가, 이 시가.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대명문물을 그렇게도 연모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그 시에까지 터져 나와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명문물을 아는 국민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는데, 이런 얘기겠죠.
하물며 대명 문물의 혜택을 받은 자는 더욱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시 대명 문물이 과연 지속되었다면 우리 한반도는 지상 낙원을 형성했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대명 문물이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여기 보시면 대명 숭정이 300년의 4대 성신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태조의 위화도 해군, 이성계 위화도 해군 이때부터 이 조선은 이제 우리 민족의 삶을 산 게 아니고, 이 왕족들은 대명의 어떤 숭상을 통해서 권력만 유지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왕들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해서 지금 이제 우리의 자주적 생활을 영위하려던 계획은 아주 완전히 위화대군으로 사라져 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4대 성신을 이라는 말을 짓거리면서 300년을 내려 흘려온 다시는 이룰 수 없는 감몽으로 꿈 같은 달콤한 꿈처럼 그렇게 왕실이 살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꿈속에서 사는 종족이었다. 그 왕실이 말이죠. 그리고 고질화된 4대 사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질이 뭐예요? 병이죠. 병 걸린 종족이었다, 왕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는 너무나 자기를 아끼지 못하는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슬픈데, 그리고 후손을 아끼지 못하여 후손에 나아갈 길을 트이어 주는데 너무나 인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의 왕들은 대명숭상, 뭐 존하주의 이런 거에 충실했지, 우리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에 대한 어떠한 기회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병자호란에 있어서 다른 작품들보다도 이게 효종, 인평 등 이건 이제 다 왕족입니다. 뭐 이런 왕족들의 시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신하들 시를 좀 보는데요. 병자년 국치 후에 극도의 비탄으로 생원직에서 물러나와 사회와도 두문 절연한 송암 이정환의 작품이 있는데, 보시면 한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다. 반갑다 학가 선용을 친히 뵌 듯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 당시에 이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두 왕자가 이제 주전파하고 함께 잡혀갔죠. 잡혀간 거에 대해서 앞에 이 사람 이제 그 이정환이라는 신하가 적은 글인데, 여기 보면 만리 요양을, 그러니까 두 세자가 잡혀간 그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는데 반갑다. 학가선용은 이제 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자 얼굴을 뵌 듯하구나. 이 신하도 참 답답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이 글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양난을 겪고 죽기 직전에 국민들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그런 절절한 시를 적는 게 아니고 세자 얼굴을 보니까 반가웠다 이 따오 소리를 시에서 적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사대를 함으로써 조선 왕족의 이 삶을 살아가고, 신하들도 그 왕족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우리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그런 종족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시가도 비가 이상은 더 나아가지 않았고 다만 비극을 비가함에 거쳤을 뿐 효가처럼 이명 벌청에 저의를 번뜩인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효종은 그나마 뭐 대명을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청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사까지는 표현했는데 이 신하들의 글을 보면 전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왕족의 얼굴, 왕을 사랑해요. 이런 어떤 시밖에 없어서 참 답답하다. 이런 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하의 애국은 먼저 애왕이요 그의 국가는 우선 왕실이 아니었는가. 만명의 민중이 살육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더 비통한 사실은 인조가 청군에게 성하지맹을 한 사실과 두 왕자가 잡혀간 사실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병자호란 때 그 왕자와 그 다음에 신하들이 적은 시를 보면서 한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척합파 영수로서 끝까지 청병과 대결할 것을 주창하다가 그 다음 패전 후 심양으로 잡혀간 청엄 김상헌의 작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상헌은 아마 그 청나라에 가서 사형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 김상용은 김상용이 형인 걸로 김상헌이 형인데 형은 이제 그 청나라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자포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김상헌을 보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 다음에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는데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글만큼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 글에서는 명나라를 다시 일으키자라는 내용도 없고 여기에는 우리 왕실에 대해서 보고 싶다, 충성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만큼의 이 사람 작품만큼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게 없는 대신에 강직한 어떤 것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나름대로 이 김상헌의 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면서 조선의 어떤 4대 사상은 절대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 1953년 사상계 5월호에도 이와 유사한 이 사람의 글이 아닌 다른 글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전체적인 글을 보면 조선에 대한 강력한 어떤 원망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적은 행복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버틀랜드 러셀 그러면 이제 요즘도 이름을 아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 행복론은 그렇게 좀 괜찮은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은 잘 안 보여요.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이 행복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